8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변호사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재소장, 박상기 법무장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화두는 법의 지배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변호사 대회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속에 치러진 올해 대한변협 변호사대회 화두는 법의 지배였습니다. 대한변협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기획 판결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사를 하러 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남의 잔치에서 고개부터 숙여야 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법조인 여러분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등 개혁 방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강도 높은 법원 개혁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많은 문제점을 과감하게 고쳐나감으로써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창설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 이진성 소장도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법원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우선 국가기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권력과 권한이 아니라 다만 의무와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법의 지배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한 법의 지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법의 지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 독점적인 장점을 가진 우리 법조인들은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투철한 인권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기관들의 자성과 다짐의 말이 이어진 가운데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 즉시 공개 등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년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대법원의 후속조치 마련 및 이행 여부와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항상 정의롭고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 김현 변협회장의 스스로에 대한 각오이자 법조계 전체를 향한 당부입니다.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받고 있는 우리 법원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불타는 BMW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독일 메르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편으론 우리 정부가 하는 모양이나 행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방도까지 냈는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모임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BMW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오늘 관련 정부 부처 관료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차관과 환경부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화재 발생 3년 가까이 되도록 올해 말 4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올해만 이렇게 4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BMW의 결함 은폐가 주요 원인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부, 결국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는 BMW가 주장하는 화재 원인이 맞다.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소된 차량의 화재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가 될 거라는 게 하 변호사의 인식이자 예측입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에 따라 BMW 본사가 있는 독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은폐 의혹을 받는 BMW 본사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BMW 520D의 경우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 가격도 유럽, 미국보다 한국이 비싼데 독일 정부가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는 논리입니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독일 메르켈 총리에 보내는 서한을 오늘 오후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나아가 원인 불명으로 나온 BMW 화재 차량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평소 반독일 정서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관련 서한을 보낼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BMW 디젤 SUV 설치에 된 EGR 밸브 및 냉각기 결함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발 물러 뒷전에 서 있고 마치 피해자 모임과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원인 규명에 총대를 맨 모양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하종선 변호사는 내일 오전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와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BMW 차량 화재 관련 원인 규명과 늦장 행정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허익범 특검이 오늘 드루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건데요. 드루킹 특검 60일의 말들을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드루킹 특검 거부는 국민 배신이다. 막가파식 정치 파업 하지 마라. 여야의 극단적 기싸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7일 드루킹 특검이 출범합니다. 증거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 특검의 결의였습니다. 특검 출범 다음 날인 6월 28일 드루킹 소환을 신호탄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때 되면 김경수 지사를 바로 소환할 거다. 특검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 신경 끄고 지낸다. 특검과 김경수 지사의 팽팽한 신경전. 그러나 가짓수는 많은데 정작 먹을 건 없는 상. 결정적 한방,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고 수사는 좌충우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특검엔 본류와 동떨어진 수사로 노회찬을 죽였다는 일각의 비난이 쇄도합니다. 8월 6일 특검은 마침내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이라는 칼을 빼듭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임에도 김 지사는 그러나 정치특검 아닌 진실특검이 되어달라며 여유만만합니다. 8월 1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차 소환에선 드루킹과 대질신문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비장의 카드로 생각했던 대질신문은 삐그덕거리고 특검은 크게 흔들립니다. 8월 1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특검의 부러진 칼. 8월 23일 60일간의 수사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특검은 결국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합니다. 지난 12번의 특검에서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 드루킹 특검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검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특검 둘 중 하나는 부러집니다. 어느 쪽이 부러질까요? 김 지사와 특검의 법적 공방 그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 검사를 사칭하거나 일배 가입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당한 사실이 저희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순영 기자가 해당 고발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피고소인의 이재명이라고 돼 있고 고발 취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본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의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사칭과 일배 회원 가입 및 활동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 과정에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검사 사칭 관련 이재명 지사는 검사 사칭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추적 과정에서 KBS PD가 나와 인터뷰하다가 마침 현역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일베 활동 관련해서도 일간 베스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인증 과정에서 중단했다. 일베와 전쟁을 선포한 날 게시판을 보기 위해 가입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고발인의 고발 취지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02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녹취한 뒤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 이런 내용과 관련 근거들을 모두 적시했습니다. 일베 관련해서도 이 지사가 일베 계정을 교체함으로써 증거 인멸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고발인 주장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해당 고발장은 지난 1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됐습니다. 고발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안 이정열 변호사는 지난 해경궁 사건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방선거 직전에 고발장을 냈다는 터무니없는 마타도어가 있었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그동안 잠자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는 내일 오후 고발인과 함께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자는 지난 6월 1일 이 지사를 일베, 판검사 사칭 등으로 지칭한 누리꾼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지사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혐의를 완전히 벗거나 도덕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기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모욕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그러나 그동안 전 대통령이 공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몇 차례 공전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첫 공판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파행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는 A4 2장 분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수감 중이던 1995년 28일간의 옥중 단식과 2013년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 자택 압수수색 충격 등 때문에 뇌에 손상을 입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3년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일가 친척, 친지들의 재산 압류 소동 후 기억 상실증을 알았는데 그 일이 있은 뒤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근간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순자 씨가 전한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기억을 못하니 법정에 불러봐야 소용없다. 아무것도 밝혀낼 게 없다. 부르지 마라는 겁니다. 이순자 씨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왕복하는 데만 10시간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판 금지를 당하고 형사 소출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선례나 관행,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소와 재판 자체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광주 법정에 기억력이 성취하는 남편을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마음먹기 따라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자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3년부터 기억 상실증을 앓았다고 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지난해 회고록이란 것을 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8년 전인 1980년 8월 27일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 전두환 후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99.9%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5.18 등에 대한 전두환의 기억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은 물론 나아가 역사적 사실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바로 어제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억이 온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블로그, 페이스북 댓글 등으로 의견을 받은 결과 국민이 헌법 130개 조문 중 가장 좋아하는 건 주권재민 원칙을 담은 제1조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인권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와 임성택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선출, 임 의원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해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2018년도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소년원 학생 345명에 응시해 21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보관찰 청소년도 1,089명에 응시해 과목 합격을 포함 804명이 합격했습니다. 경찰이 정신 이상자나 흉기 소지자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12 신고 접수 단계부터 가해자 정보를 파악해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0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8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